수리학 첫 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다시 바이스바하식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바이스바하식은 손실 수두는 마찰 손실 계수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지분의 V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식입니다.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이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시간에 배웠던 레이놀즈 수송 이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결과만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체역학 교재 구판 기준으로 169페이지에서 172페이지 사이에 레이놀즈 수송 이론에 대한 자세한 과정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자 개인적으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레이놀즈 수송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이 유도가 되죠. 시스템의 총량 특성의 시간 변화율은 컨트롤 볼륨 내부에서의 총량의 시간적 변화, 강도 특성 곱하기 질량 밀도 곱하기 최적 변화율 플러스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한 총량의 출입 B 곱하기 질량 밀도 곱하기, 이게 레이놀즈 수송 이론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대문자 B는 총량 특성입니다. 그리고 소문자 B는 강도 특성이라고 했죠. 강도 특성이란 단위 질량당 총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누기 매스가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 컨트롤 볼륨은 공간상의 일정한 최적.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어떤 관에서의 흐름을 나타내는 모식도인데, 여기서 굵은 까만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이 공간상에 고정된 컨트롤 서페이스이고, 이 컨트롤 서페이스로 이루어진 최적을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죠. 시스템과는 조금 다른 게, 시스템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시스템은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은 입자의 집합이라고 해요. 우리는 유체역학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의 입자는 유체 입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루는 공기든 물이든 유체는 알갱이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알갱이 입자의 집합이기는 하지만은 구슬처럼 하나하나 셀 수가 없습니다. 매우 작은 분자 형태의 입자의 집합,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시스템이 입자의 집합이라면은 위의 모식도에서 시스템은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바로 굵게 쉐이드된 부분, 진하게 쉐이드된 부분, 이 부분이 델타 t의 시간 t에서의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오른쪽 그림은 시간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컨트롤 서페이스와 시스템인데, 컨트롤 서페이스는 시간 t나 t 플러스 델타 t나 똑같아요. 다만 달라지는 것은 t 플러스 델타 t는 시스템이 약간 이동을 했죠. 그래서 나가는 부분에 출구를 통해 이동한 만큼 이 시스템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빨간 경계가 시간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복습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레이놀즈 수송 이론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러한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 질량 보존식을 다룰 때는 총량이 질량이 되죠. 운동 방정식을 다룰 때는 총량이 운동량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강도 특성은 총량을 질량으로 나눠준 값이기 때문에 강도 운동 방정식에서의 강도 특성은 유속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다시 바이스바하 식을 유도하는데 활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바이스바하 식을 유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레이놀즈 수송 이론에서 나온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B로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한 총량 입자의 추리, 이게 일반식이라고 했죠. 여기서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게 유도를 하려면은 총량 특성을 운동량으로 설정을 해놓고, 강도 특성은 총량 특성 나누기 질량 해서 유속,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dt분의 dbs, 이 부분이 총량 특성이 운동량이니까 우리가 보세요. 힘은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가 힘입니다. 이유는 델타 t분의 델타 t분의
m 곱하기 델타 v가 되죠.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는 가속도가 되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게 바로 힘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단위 시간당 질량의 변화는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총량 특성을 운동량으로 놓고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돼서 단위 시간 동안에 시스템 내 운동량의 변화가 되죠. 이게 결국은 시스템 내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이론을 통한 운동방 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왼쪽 항이 결국은 작용하는 외력의 합이 되고 오른쪽 항은 dt분의 d 컨트롤 볼륨 내에 요 강도 특성은 유속이 되니까 v 로 d 볼륨이 되고 플러스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한 v 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유체를 비압축성 유체를 가정한다면은 물이죠.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봅니다. 어떤 시간 동안 컨트롤 볼륨 내에 유체의 총량 특성이 변하지 않아요.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컨트롤 볼륨 내에 질량이든 운동량이든 일정하다. 그리고 관의 관의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때의 유속이나 나갈 때의 유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0이 되죠. 그리고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속과 나가는 유속이 일정할 때는 이 부분 역시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한 운동량의 출입이 일정해요.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0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작용하는 외력의 합은 0이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달시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작용하는 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작용하는 외력은 이 관의 이 부분이 이 점선 부분이 컨트롤 볼륨이죠. 컨트롤 볼륨의 왼쪽과 오른쪽을 통해서 압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흐름 방향이 S 디렉션이 되죠. 자, 흐름 방향으로 이 컨트롤 볼륨의 왼쪽에 작용하는 압력을 P라 하고 압력은 흐름 방향으로 바뀌죠. 오른쪽에 작용하는 힘을
P 플러스 델타 P라고 하자고요. 요게 뭐 P1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것을 P2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양쪽의 압력이 다르다. 델타 P만큼의 압력 차이가 있다. 압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단면에 작용하는 힘이 하나가 있고요. 컨트롤 볼륨 안의 내부의 질량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질량의 중심을 놓고 이 질량은 항상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런데 이 흐름 방향으로 성분을 따져보면은 이만큼이 W 사인 세타만큼의 흐름 방향 성분이 작용한다. 그리고 이 유체와 관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이 부분이 있어요. 타우죠. 타우는 유체와 관벽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순수하게 이 유체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을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은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변화, 자중에 의한 흐름 방향 성분, 관벽에 작용하는 마찰력, 이 세 가지 힘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F 프레셔, 그리고 두 번째 F 웨이트 플러스 세 번째 F 관벽과의 마찰에 의한 시어 포스, 이 세 외력의 합이 0이 된다. 따라서 이거는 P1-P2, 얘는 단면에 적용하기 때문에 곱하기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자중은 지금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겜마에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델타 L, 이 길입니다. 곱하기 사인 알파. 사인 앞에서 세타라고 했었죠. 또 마찰력도 흐름과 반대로 작용을 하죠. 관벽에서의 마찰력을 타우 제로라고 하면은 관벽에 작용하는 면의 면적은 파이 D 곱하기 델타 L이 되겠죠. 이게 0이 돼야 된다. 여기서 사인 세타는 델타 L분의 델타 Z. 델타 Z는 컨트롤 볼륨의 양쪽 단면의 엘리베이션 차이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를 이용하면은 1번식은 B1 플러스 갬마 Z1
마이너스 P2 플러스 겜마 Z2는 D분의 4 델타 L 타우 제로다. 그 다음에 에너지 방정식을 요거를 식 2번이라고 놓을까요? 그 다음에 에너지 방정식을 위 그림의 검사 최적에 적용합니다. 검사 최적에 양 끝단에 적용해요. 그러면 겜마분의 P1 플러스 Z1은 겜마분의 P2 플러스 Z2 여기에 요 양 끝단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 수두를 더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겜마를 곱해주면은 P 플러스 P1 플러스 겜마 Z1은 P2 플러스 겜마 Z2 플러스 겜마 HL이 되겠고요. (2번식과) (3번식을) 결합하고 델타 L을 L로 대체하게 되면은 HL은 관의 손실 수두가 되겠고 이것이 D 겜마분의 4L 타우 제로가 됩니다.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죠. 똑같은 식입니다. D분의 L 곱하기 겜마분의 4타우 제로인데 분자와 분모에 2분의 로 V 제로를 한 번씩 곱해줘요. (2분의 로 V 제로 분의 4 타우 제로 겜마분의 2분의 로 V 제곱 같은 식을 분자 분모에 곱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2분의 로 V 제곱은 겜마가 로 G이기 때문에 2지분의 V 제곱이 되죠. 따라서 (2분의 로 V 제곱분의 4 타우 제로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지분의 V 제곱이 되고요. 여기 중괄호 안에 있는 이 항을 마찰 손실 계수 F로 취한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바이스바하 식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다시 바이스바하 식은 H 아까 L이라고 했는데 손실수도 특히 관에서의 마찰 손실수들을 HF로 치환을 해서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지분의 V제곱 이런 형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F는 2분의
로 V제곱분의 4 타우 제로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다시 바이스바하의 마찰 손실수도 공식 HL은 F 곱하기 D분의 1 곱하기 2G분의 V제곱이라고 배웠어요. 여기서 우리가 L분의 HL을 I, 즉 하이드롤릭 그레이디언트로 정의를 하면은 I는 D분의 F 곱하기 2G분의 V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유속에 대한 식으로 바꿔 쓰면은 F 곱하기 2G DI의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2분의 1제곱이 되고요. 이 원형관에서는 특히 원형관에서의 동수반경은 동수반경의 공식 단면적 나누기 웨티드 페리메터 윤변 단면적을 윤변으로 나눠주면 직경 D인 원형관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이 되고요. 윤변은 파이 D. 따라서 원형관에서의 동수반경은 직경 곱하기 4분의 1. 따라서 이 관계를 이 식에다 넣어주면은 F분의 8G 곱하기 동수반경 곱하기 수리경사인데 이 수리경사는 괄호의 경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은 루트 F분의 8G 곱하기 동수반경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경사의 2분의 1제곱 이런 관계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동수반경과 괄호 경사에 붙은 이 지수들이 여러 학자들이 실험을 거쳐서 얻어보니까 각자 주장하는 수치들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게 되면은 제일 앞에 붙은 계수 루트 F분의 8G를 계수 C로 놓고 동수반경에 붙은 이 지수를 M, 괄호 경사에 붙은 지수를 N으로 놓으면은 좀 더 일반화된 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뭐에 대한 일반식이냐? 괄호 내의 평균 유속에 대한 일반식입니다. 평균 유속에 대한 일반식. 자, 동수반경과 괄호 경사에 대한 이 지수는 실험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수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젠 윌리엄스는 동수반경의 지수는 0.63으로 봤어요. 그리고 에너지선의 경사. 등류에서는 에너지선과 동수경사선, 괄호의 경사가 다 달아나기 때문에
같은 값을 봅니다. 에너지선의 경사는 2분의 1 대신 0.54로 봤죠. 그 앞에 하젠 윌리엄스 계수를 붙이고 0.84를 곱해서 하젠 윌리엄스 공식을 만들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마찰 손실 계수에 대한 식은 여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워도 되겠어요. 그리고 밑에 표 4.5.2에 하젠 윌리엄스 계수가 나오죠. 여러 가지 관 재료에 대한 계수를 이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유속 공식을 사용할 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식이 체지의 평균 유속 공식과 매닝의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겠어요. 체지의 평균 유속 공식은 다이스-바이스바 식에서 바로 직접 유도한 식. 형태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방금 다이스-바이스바 식을 유도할 때 이 공식을 유도했죠. 동수반경의 제곱근 곱하기 경사의 에너지 경사의 제곱근. 이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인데 체지의 평균 요소 공식은 앞에 붙은 이 루트 F분의 8G 이 부분을 체지의 계수 C로 놓은 겁니다. M과 N은 2분의 1로 놨고요. 이렇게 해서 체지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매닝은요. 이 동수반경과 동수반경에 붙은 지수를 약간 다르게 봤죠. 자, 원형 관로에 적용하는 매닝식을 한번 유도해 볼까요? 원형 관로는 아까 동수반경이 직경의 4분의 1이라고 했어요. 이 식을 다시바이스바하 식에 넣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D는 4RH가 되겠죠? 이 부분을 다시바이스바하 식의 요 D에다가 넣고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 식을 유속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루트 F분의 8G 곱하기 RH의 2분의 1 곱하기 SF의 2분의 1이 될 텐데 매닝은 동수반경의 지수를 0.5 2분의 1로 보질 않고 3분의 2가 더 적당하다고 봤어요. 본인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은 3분의 2가 더 맞다는 거죠. 따라서 이 동수반경에 붙은 지수를 2분의 1을 쓰진 않고 3분의 2를 써서 같은 식을 만들려면은 동수반경에 6분의 2를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2분의 1이 돼서 다시바이스바하 식을 위배하지 않게 되죠. 그렇다면은 체지의 계수와는 달리 매닝의 계수는 이 부분이 매닝의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매닝은 이걸 자체를 C로 놓지 않고 이거를 n분의 1이라는 계수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 n을
매닝의 조도계수로 정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마찰 손실계수와 매닝 조도계수 간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게 됐어요. 이걸 수식으로 정리하면 동수반경의 3분의 1분의 8g, g는 중력가속도 곱하기 매닝 조도계수의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이 동수반경은 4분의 d니까 정리를 하면 d의 3분의 1분의 124.5 곱하기 n의 제곱이다. 이 식이 마찰 손실계수와 매닝 조도계수 간의 관계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식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식이 되겠습니다. 매닝의 조도계수 n값은 역시 관재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 표 4.5.3에 n값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제 4.14는 간단히 이 식만 적용하면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식을 풀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보십시오. 직경이 0.3m, 물이 500m를 흐르는 동안 손실 수도가 15m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에너지 경사는 물이 흐르는 거리 500m분의 발생한 손실 수도 15m. 그래서 0.03의 에너지 경사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수 경사는 4분의 d니까 0.075m의 동수 반경을 갖게 됩니다. 하젠 윌리엄스에 의한 유량, 여기서 하젠 윌리엄스 계수 값이 문제에서 110으로 주어졌네요. 적용해서 풀게 되면은 0.194 미터 삼승 per second의 값이 나오고 매닝 방법에 의한 유량을 적용할 때는 n값에 0.012를 대입해서 위에서 얻은 에너지 경사와 동수 반경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0.181 미터 삼승 per second의 값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 요령으로 다음 문제도 풀어보면 두 저수지 수면 펴고차가 10m일 때 500m 길이의 콘크리트 관을 사용하여 초당 1세제곱미터 1 큐빅미터 per second가 되겠죠. 이게 Q. 물을 송수하려면 직경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하젠 윌리엄스 방법과 매닝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라. 하젠 윌리엄스 계수를 콘크리트 관을 주어졌기 때문에 130이 주어져 있고요. 따라서 교재에서 제시한 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면은 D는 0.571m가 나오고요.
매닝 방법은 Q는 AV니까 A는 4분의 파이 D제곱 곱하기 V는 N분의 1 R의 3분의 2 S의 2분의 1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LCMS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직경을 구해보면은 직경은 0.644 미터가 나온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